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어제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컸는데요. 그리고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다음 달 APEC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우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시가 하락해도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없죠.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과 함께 매매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고요. 이제 곧 매매 대결이 진행됩니다. 11월 11일부터 모의투자대회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트레이더들의 알찬 투자 팁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매매 대결까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회사의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여사업 모객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법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11월 11일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오늘 이제 원유 재고가 있죠? 네. 오늘 굉장히 긴장감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할 때 원유 재고가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재고가 터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유연하고 수익이 가장 잘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얻어갈 수 있으니까 꼭 1시간 동안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조금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CNBC는 시장의 관심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쏠려 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미국 경제 지표 발표를 외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가 43명의 펀드 매니저와 경제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의 응답자가 10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답했고 평균적으로 다음번 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2월로 꼽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약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중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고용청은 독일의 10월 실업률이 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과 동일한 수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에도 부합한 결과입니다. 네, 이어서 외신들은 어떤 소식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증시 전략가가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로이트 홀트 그룹의 제임스 폴센 수석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가 벌써 침체에 빠진 것처럼 경기 민감주를 저평가하고 있다며 경기 하강이 현실화하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S&P 500에서 금융과 산업, 임일소비재 등 경기 민감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그치는데 기술주나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기 확장세가 10년 이상 이어지며 투자자들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미국의 대선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당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스의 데이빗 저보스 시장 전략가는 워런이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가 당선되면 증시가 조정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예상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런과 오바마는 헬스케어와 규제, 금융, 그리고 환경 등에서 매우 비슷한 어젠더를 가졌다며 오바마가 당선된 후에 주가는 랠리를 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과 에너지, 기술산업 등 일부 업종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보시죠. 미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BTIG의 줄리언 에마뉴엘 수석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향후 1, 2주 동안 6%가량 하락해 2,87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10월 FOMC 회의 이후에 주택건설 업종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약세를 나타낸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S&P 500 지수가 내년 상반기에 3,250까지 쉽게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시장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서 멀어지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번 주 미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관련해서 경기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감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는 증시의 상승을 이끈 것이 경기 방어주였다면서 이는 경기 반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확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에 경기 방어주의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달성을 경기 둔화의 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제약이나 의료 같은 경기 방어주의 상승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소외주가 주목받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장주의 기세가 꺾인다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 데이터 폭증을 초래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제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CME 자료에 따르면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 지난 2달 동안 거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 양이 1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데이터 폭증에 거래 체계에 과부하가 걸려서 항의가 쏟아졌다며 28일 긴급조치 시행 후에 이런 현상이 잠잠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데이터 급증은 실제 거래량이 증가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는데요. 고빈도 트레이딩이 증가하면서 메시지 트래픽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는 GDP와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품별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3,0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14% 하락세입니다. 8,04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49% 하락세입니다. 55달러 2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3% 상승입니다. 1,49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하락세입니다. 1.114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고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미증시가 장 초반에는 GDP 호조 그리고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 출발을 했다가 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좀 강한 저항대를 만난 건지 아니면 연준의 금리 결정을 좀 대기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건지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FOMC 회의에서
이제 얘기 자체가 추후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추가로 인하할지에 대한 재료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내년 2월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지는데 네. 문제 자체는 미중 무역 자체가 최근에 우호적으로 펼쳐진 상황 자체가 계속 전개가 됐는데 네. 갑자기 오늘 또 막판에 이제 협상 자체가 트러블이 조금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증시가 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개 자체가 난항을 겪은 만큼 조정에 대한 폭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오늘 외신 뉴스에서 조금 이색적인 내용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CME 데이터 폭증 유발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나눠보고 네, 싶은데 네. 사실 이제 최근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제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 관련해 갖고 트레이더랑 다소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 증시할 때 소개하고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둘러서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차티스트 트레이더 그리고 리치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리치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뭐 지난주에도 열심히 잘 방송하고 네. 그리고 개인적 일들도 좀 열심히 처리하고 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방송을 잘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티스트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요. 좀 지난주 원유 재고 발표 관련해가지고 제가 포지션을 드린 부분들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고, 오늘 또 지표 발표 전에 좋은 정보로 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좀 이색적인 내용이 있다고 두 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미증시 하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관련한 이런 CME 관련 뉴스에서 해석을 잘 하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네.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사실 이제 해외 선물의 신을 좀 나오면서 가장 긴장감 있는 한 주가 아닐까, 가장 많은 정보를 1시간 안에 제공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씩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티스님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신에서 데이터 폭증 유발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서 제재한다는 내용 자체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변화 자체에 좀 주목할 볼만한 내용이 아닌가 네.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언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순간순간에.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매수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로직적인 사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준을 만들어서 이 로직 베이스의 매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알고리즘 트레이딩 또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이 뇌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 대단히 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와 비교해 보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이 로직의 베이스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나노세컨드, 미리세컨드가 아닌 나노세컨드까지 가는 그런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되게 빠른 게 되죠. 그러한 장점을 갖고 되는데 과거 금융위기가 발생됐었을 때 또는 순간적인 폭락, 폭등 이러한 부분이 나왔었던 것 자체가 바로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의해서 이러한 그 신저가나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시장에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CM에서 일단 데이터 폭증 관련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과 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또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또 시스템적
기술적인 로직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는 또 가야 할 트렌드라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재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의사 결정에 대해서 시간 네. 소요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빠른 결정 자체를 내릴 수 있는 특징을 잘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리시 트레이더님께도 한마디 들어야 되는데 네. 트레이더님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이 관련 내용 한번 설명 굉장히 일단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차티스트 트레이더님께서 이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알고리즘을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바로 알고리즘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외부적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알고리즘만 만드는 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트래픽을 정상하게 되면은 CME에 대한 그 트래픽 증가율 때문에 CME에 대한 서버가 부하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CME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좀 제재하겠다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 제재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기기를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 들어오는 것만 제재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뭐 일단 뭐랄까 이제 일반적인 조금 성능 좋은 컴퓨터들 이런 걸 통해서 알고리즘 프로그램적인 걸로 하는 것들은 다 막지 못한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기기를 통해서 가변 기기를 통해서 알고리즘만 만들어내는 기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하지만은 일단은 컴퓨터 사양이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통한 이제 알고리즘은 다 접근을 막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알고리즘을 막 보시면 알고리즘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그냥 수식이거든요. 간단해요. 수식을 적용해가지고 어떨 때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떨 때 어떤 상황을 접근해서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사람들은 내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길고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이제 자기만의 주관이란 게 접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완전하게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꼭 좋다 또는 꼭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현재까지의 확률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알고리즘보다는 사람이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둑 또는 장기 이런 것들도 AI가 다 이겼거든요. 네. 다 정복했지만은 결코 정복하지 못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의 A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고리즘의 AI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의 AI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완전하게 아직 컴퓨터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시장 자체가 전부 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개인들도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개인들도 어느 정도 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사람의 손이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은 큰 기대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CME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제재한다는 거는 CME에서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트래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수식 만들어가지고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굉장히 알고 계시는데. 한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시간상 좀 일단 오늘은 끊는 걸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네, 전일 대비 0.16% 하락세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3개가 관망 보이면서 적극 매수 의견이고요. 이평선은 12개 모두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3명이 관망, 5명이 하락 보면서 매도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S&P 500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리치 트레이더는 관망 그리고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리치 트레이더부터 의견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정확히 말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아까 뭐랄까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조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상승 후 관망 이런 쪽을 선택을 했었는데 일단 상승폭은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분봉사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왔습니다. 틱봉사로 봐도 바닥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 지금 갑자기 쭉 한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네. 일단은 잘 상승하다가 일단은 저는 이제 관망을 상승하다가 보합을 저는 선택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오늘장 어쨌든 고가 근처를 가려는 모양새는 좀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고가 근처 가다가 거기서 이제 훅 조정을 받는 그림. 지금 그래서 고가에서 굉장히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버렸습니다. 밀었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중심가를 회복을 했는데 지금 중심가에서 지금 놀고 있죠. 지금 약간 하락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승폭은 이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게 저의 일단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보통적으로 이런 날에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 없습니다. 왜냐? 내일 GDP 있습니다. 모레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ISM 제조 PMI 있습니다.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GDP 이제 날 바뀌면이죠. 날 바뀌면 GDP부터 해가지고 금리 결정 다 있는데 이런 날에는 관망세가 펼쳐지는 게 정상입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조금 먼저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을 좀 해줬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쭉 눌렸는데 오늘 좀 심각하게 아까쯤에 심각하게 많이 눌리더라고요. 네네. 아까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3023. 이 미국 증시 자체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죠.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훅 밀어버리는 그림. 개장하자마자 이제 밀어버리는 그림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서머타임 해제돼서 이제 11시 반에 개장이 우리나라 그렇죠. 시간으로 이제 11시 반에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 밸런스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은 상승은 이미 일어났고 이제 저는 이제 관망으로 봤는데 관망까지 지금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반등해봐야 좀밖에 반등 안 하고 떨어져봐야 좀밖에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리치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고가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고 좀 많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좀 중간 부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좀 반등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전략도 확인해 보죠. 네, 현재 그 S&P 500의 모양 자체는 오늘 이제 고가 만든 다음에 조금 전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래꼬리를 대단히 길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업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현재 이 순간 이후에 시청자분께서 매매 도움을 드리고자 한 부분에서의 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급락 아래꼬리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컵라인 잡고서 매수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S&P에 대한 뷰를 말씀드릴 때 일단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금리, 그다음에 최근 오늘 같은 이제 GDP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일본 관점에서 큰 추세를 보게 되면 주가와 모든 이평성들이 다 정배를 놓인 상황에서의 주가가 지금 상승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 다만 장기, 중장기 이평과 현재 주가의 간격의 이격도 자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관점에서 큰 흐름을 본다면은 박스권이 유지되겠지만 이후 흐름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에 대해서 우리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지속적인 상승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두 분의 의견 종합해서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리치 트레이더님과 좀 다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외신에서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이제 막판에 좀 진통을 겪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진통의 내용 자체가 지금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장세가 아닌가 이 부분 판단되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1차 합의에 이르렀고 고가 갱신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이 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매수를 본다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봐서 과연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은 하락과 상승의 싸움이거든요. 자기가 매수해서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과연 자 보십시오. 3032입니다. 3032인데 이게 3100까지 올라가가지고 70포인트 먹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70포인트 좀 안 되지만은 과연 70% 올라가는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서 100포인트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100포인트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미중 무역 합의까지 아직 시간도 남았고 그리고 아펙이거든요. 아펙에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에이펙에서 결정되는 건데 일단은 미중 무역 합의가 제가 지금까지 방송 나가면서 계속 한 6개월? 아니다. 1년 전부터 그랬죠. 절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합의도 마찬가지로 합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도 소극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때도 약간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쭉쭉 치고 올라가면 좋죠. 근데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랄까 악재를 딛고 일어설 만한 호재가 있거나 그 악재가 사그라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그라졌는데 문제는 불확실성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가를 갱신해봤자 S&P 자체가 고가를 갱신해봤자 글쎄요 3070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울걸요. 3070 레인지 자체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레인지 자체로 자 차트를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3070짜리가 레인지가 걸리네요. 한 이틀 사이에 3070 자체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70을 넘기려면은 이번 금리 결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 굉장히 뭐랄까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금리 결정이 이번엔 나오기는 하는데 네.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죠. 금리 거의 확정적이죠. 거의 네네. 확정적인데 비둘기파적인 발언까지 나와야지만 제롬 파웰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까지 해야지만 증시가 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또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증시는 튀기가 네. 어렵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시장은 금리 결정을 금리 인하한다는 걸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폭은 제한적인 반등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11시 30분에 오늘 5일 재고가 있는데 이제 멘트 좀 다소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재고 나오면은 재고 이야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언급 한 차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 증시 관련해서 다소 내용을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티스트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 시간인데 지난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 부분에 대한 저가 가능성을 굉장히 보고 고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갱신 자체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이제 고가 자체가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지난주에 정배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가에 대한 갱신이 충분히 가능하다 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위클 리뷰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S&P에 대해서 봤던 부분인데요. 이때 시장뷰 자체를 저는 이제 상승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 근거에 대해서 현재 주가 이동평균선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현재 주가 아래에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부연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선은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시장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자체는 5일 동안 시장한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21선은 20일 동안 참여한 시장의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전 심리가 있죠. 내가 산 가격을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면은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더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배열의 이치인데 아래 이동평균선이 50, 20, 60이 다 있다는 얘기는 5일 동안 시장에 참여한 사람부터 60일 동안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주가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떨어지면 모두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3033포인트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3046.25포인트로 고가를 만들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고점을 만들고 지금 조정 국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 저점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아래에 5일선이 지지가 대단히 가파르게 상승 곡선으로서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3023포인트를 급락을 떨어뜨렸지만 거기에서 매수세가 확 들어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은 5일, 10일, 20일 동안 참여한 시장의 참여자들이 나는 본전 이하로 떨어진 걸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시청자분께서 매매를 이용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사실 이 정배열이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리치스타님과 어떻게 보면은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둘 다
이제 카톡방이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 있는데 간략하게 우리 두 트레이더에게 원유 재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예상하시나요? 저는 오늘은 그냥 증가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네. 시간이 곧 나오거든요. 네. 곧 나와가지고 일단은 저는 간략하게 한 증가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티스트 트레이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우리가 지표 발표 관련해가지고 예상치와 실제치를 비교해 봤었을 때 차트 움직임과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황도 보지만은 차트 움직임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제가 아마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유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뭐 지금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한 거고 지난 방송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비를 보자면은 54.20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으면은 매수비를 보시고 20 아래에 있으면 매도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까지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좀 흐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사실 지금 2,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에 대한 흐름 자체를 깨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대한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네. 오늘 재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도적 흐름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아직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고하고 이제 두 트레이더 분과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텐데 네. 오늘 틱봉 기준 관련해 갖고 이제 자세하게 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났는데요. 숫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만 배럴. 네, 540만 배럴 가량, 570만 배럴 가량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맞췄나요? 정확히 맞췄습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했죠. 지금 시장 예측치는요, 49만 배럴 증가로 나왔는데, 570만 배럴, 증가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네. 시장의 예측치의 10배를 넘어서는 수치죠.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얼마, 감소하겠다, 증가하겠다, 이걸 예측하지는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오늘은 좀 약간 증가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국의 지금 수요 둔화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미국 증시는,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고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 신고까지 찍었으니까요. 네. 하지만은 글로벌 경제는 좋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 기름을 미국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름을 미국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EIA 원유 재고 미국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이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은 결국에 원유 재고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수요가 없거든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쌓이는 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유 재고는 증가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특히나 원유 재고가 조금 약간 누적 데이터를 본다면은 네. 증가세가 좀 많이 나왔던 때가 주로 가을에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네네. 예, 가을과 초겨울까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누적 데이터는 백테스트인지 않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거기다 하나 더 곁들여가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수요의 둔화라는 게 중요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뭐랄까 약간 증가치 나오고 왠지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증가치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소세가 나오기는 당분간은 증가할 쪽이 것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4번 중에 3번은 증가, 1번 정도나 감소? 그러면은 좀 네. 지금 약간 매도 쪽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포지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계속적으로 매도 쪽으로만 일단은 조금 그전에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55달러를 돌파하면은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57달러 근처가 최고 고점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뭐 드론 테러 이런 거 한 번 더 일어나지 않는 한 네. 57달러 근처가 고점이 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56.92가 최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거의 근처까지 찍고 뚝뚝뚝 지금 3일 연장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 오일이라는 것 자체는 파동을 한번 타면은 아래로 좀 내려갔다가 또 위로 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뭐 오락가락 하는 것보다는 올라갔다가 내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며칠 올라가고 또 며칠 내려가고 이런 쪽이 많이 나오는 게 해외 선물 오일 골드의 특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매매하기 좀 힘드시겠지만은 오일 같은 경우는 고점 맞고 고점에서 이제 쭉 눌리는 그림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 관점이신데 그렇다면 오늘 트레이딩에서는 좀 어느 정도에 진입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55.45 아래에서는 매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55.45를 돌파하면은 매수로 따라가는 게 맞고요. 근데 네. 55.45를 돌파한다고 해도 반등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55.45 선에서 매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바로 이어서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방송 원유재고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55.15라고 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었고요. 그럼 제가 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아래에서 매도비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호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저점까지 보면 54.74 정도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후 시간에 대해서 뷰를 보자면은 지금 아래 꼬리가 있는 상태에서 대단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매도비를 보시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23일 날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지금 이 포인트인데요. 지금 매수비를 보셨었고 지금 제가 그때 고가를 말씀드린 거는 56.81에서 매도비를 본다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지난주에 54.29를 기준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 자체는 이 가격을 깨지 않으려는 매집의 흐름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도비를 보신다 그러면 짧게 보시고 54.29대까지 온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매수를 보는 게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5.20 아래에서 매도 뷰 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 일단 54.29까지 여기까지 좀 보시라는 전략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번에는 차티스트님과 먼저 한번 얘기를 네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오일에 대한 전망 자체를 매수 플레이를 많이 보셨어요. 네네. 이제 지난주 어떻게 보면은 제 방을 좀 시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은 54.20에 대한 매수 플레이를 보고 사실 이제 청산 자체는 200여틱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회원분들하고 추가적으로 소통할 때는 네. 56.81에 매도를 들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56.81에 네. 매도를 한 계약을 이제 추천을 드렸다는 내용 자체를 봤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지난 그 사우디 사태에 있었을 때 고가가 62.74포인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10월 3일 최저점이 50.89라고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자체는 매도 가격이 있고 매수 가격이 있는데 매입 입장에 봤었을 때 62.74에서 50.89까지 매도한 가격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매도 평균 단가가 중심에 해당되는 56.81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고가를 만들었던 포인트 56.9이라고 한 포인트 자체는 거기서 또 매도비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까지, 지난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매수비를 갖고 가져가는 거고요. 56.81까지.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에 고가 자체를 56.91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도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뷰 자체를 여기서 이제 54.29에서부터 매수비로 보라 한 이유는 지난 월, 화, 수 떨어진, 오늘까지 떨어진 자체가 3일 동안 연속적인 음봉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흑산병이라 해서 사케다 오법 중에 한 기법적인 부분인데 3번 하락하고 나면은 반등 내지는 추세 전환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4.29까지 매도를 보지만 거기서 또 다시 또 매수를 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에펙 관련해 갖고 정상회의 개최가 취소됐다는 내용 자체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1단계 합의를 논의하는 자리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네. 결정이 됐으니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잠시 이제 미증시를 또 얘기를 나눠봐야 네,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리치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증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회의 개최 취소, 이 악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칠레 쪽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펙 정상회의 개최 취소. 지금 나온 건가요?
네, 지금 전해지는 방금 속보로 속보입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정상회의 개최 취소가 이게 아펙 자체가 전체적으로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미 증시 자체가 지금 폭락을 했겠죠. 네,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 말 뜻은 칠레 쪽만 참가를 안 하겠다 또는 칠레를 비롯한 몇 개 국가만 참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볼까요? 칠레에서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네. 칠레가 개최국이었는데 네. 좀 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꿔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될 것 그 같은데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한다고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이 미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만약에 아예 개최가 취소되고 아예 네. 안 열려버리는 악재는 악재죠. 왜냐면은 어쨌든 에이펙에서 뭐 미중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근데 네. 문제는 칠레에서 안 하는 것뿐이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제3국가에서는 할걸요?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펙 연가 자체가 뭐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 열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열리거나 또는 2년에 네. 한 번 아니면은 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열리는 게 에이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에서 열리지 않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 열리거나 아니면은 한 달 연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에이펙을 아예 끝내버리겠다 이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미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속보에서 전해지는 내용이요. 칠레 대통령이 에이펙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지금 좀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는 국민을 맨 위에 둬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개최 취소라는 내용 자체는 네. 나왔지만 시장의 큰 반응 자체는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차티스트님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당일 저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접근을 단순하게 하는 게 좀 무리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매수비를 이제 가져간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저께 일봉에서 만드는 캔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봉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 차트의 이 캔들의 모양 자체를 제가 이따 키포인트로 적어놨는데 이브닝 스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브닝 스타는 우리가 추세 전환을 알리는 캔들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어제 3046.25라고 하는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지금 석별이라고 하는 이브닝 스타를 만들었는데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서 유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되면은 아래 제가 상승 추세선 그려놓은 이 부분까지 본다 치면은 3014.75포인트 그 아래는 2982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바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기준가에 해당되는 포인트 3037.75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이브닝 스타가 실패를 하고 다시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3037.75라고 하는 이 기준가 깨지지 않으면은 이브닝 스타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고 상승으로 가는 거고 3037.75를 깨면은 하락을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5일선과 11선이 아래에서 또 우상향으로 지지해 준 게 힘이 크기 때문에 좀 전에 혜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가 가더라도 지지 힘을 생각한다면은 폭락보다는 또 박스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해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다소 짧습니다. 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으며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보면 카톡방이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트레이더 분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3개가 상승, 5개가 관망, 4개가 하락 가리키면서 관망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3개가 상승, 9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3명이 관망, 6명이 하락 보면서 적극 매도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어떤 전략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리치 트레이더는 다운 그리고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리치 트레이더부터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전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 있어서 네. 다운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구간 쪽에서는 약간 하락 쪽으로 조금 내려가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운을 좀 들은 게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유로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하락 추세를 조금 받고 내려오다가 전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1.09대에서 이미 매수 의견 이전부터 몇 달 전에 이제 드렸던 계속 매수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매수만 불렀잖아요. 노래만 네. 불렀잖아요. 거기서 잘 매수받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1.12 자리까지 다 찍었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스위칭을 한 분도 있겠지만 안 한다면 이제 청산한 건데 또 이제 내려오면 매수를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일단 여기서 타고 좀 더 떨어지면서 내려와서 좋다. 좀만 더 많이 떨어져라 이러고 기다리고 이제 또 내려오면 그 자리 1.09, 1.10 이 자리에서 이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간등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매도 쪽이 먼저 나올 거라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약간 상승 제한적인 뭐랄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죠. 1.16 10 자리가 이제 오늘 장의 고가거든요. 1.16 잠깐만요. 오늘 장이 아니네 여기네요. 전일 고가죠. 전일 고가네요. 전일 고가가 잠시만요. 네. 네, 1.16, 1.11610. 이 자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이 자리가 막 중요한 자리 그건 아닌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 조금 물량을 좀 받고 내려왔죠. 물량을 받고 내려왔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라인에서는 1.11610 이 자리를 조금 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쪽으로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 자리 지금 기준에서는요. 네. 근데 솔직히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빨리 잡아서 또 빨리 또 수익을 좀 내고 좀 더 또 좋은 단가를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많이 전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리치 트레이더도 유로 FX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전일 고가죠. 1.11610 선 넘지 않는다면 매수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고,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제 관망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유 자체는 현재 지금 상승 추세가 형성돼가지고 올라왔고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주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에 이제 매도 뷰에 대한 뷰를 말씀드렸고요. 이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 3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일봉 모양을 보게 되면 지금 11선과 5일선 아예 캔들이 다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그러면서 일봉 자체 모양이 윗꼬리 아랫꼬리까지 다 만드는 양봉을 만든 네. 상황에서 매수의 힘이 있는 상태지만은 또한 위에서 11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동안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나는 매도하고 싶어라고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5일선과 11선 아래에 일봉이 갇혀 있는 형국의 자리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 자체는 관망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을 보고요. 좀 더 다음 주 위클리 뷰로 본다면은 1.11625를 넘어가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1.12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뷰를 보고요. 1.11625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점 1.11060까지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이번 주 1.11625 넘어가지 못한다면 1.11060까지 박스권 형성할 것이다. 이런 전략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유로 FX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03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스닥 함께 확인하시죠. 8,063.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9% 하락하면서 55달러 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5%가량 상승이네요. 1,49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3% 강보합입니다. 1.114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골드 뷰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가격을 좀 확인을 하고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골드는 일단 상승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도 계속 골드 말했지만 눌리 시에 계속 받으라 네. 말씀드렸었고 그 자리까지 얼마 전에 또 왔었고 또 지금 재차 상승해서 그 자리에서 100틱 이상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골드는 아직 상승파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 상승의 각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점에서 많이 밀렸고 그리고 또 재차 탈환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전고점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상승이 죽지는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골드는 탄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1498을 넘어가면은 매수, 그다음에 1485를 깨면은 매도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회사의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여 사업, 모객 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법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